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야기하는 남자 아이겠습니다. 전 세계 국가들이 월드컵을 위해서 예선전을 치르고 있는 지금 남미 대륙에서도 각국의 대표 선수들이 최선을 다해 경기를 치르고 있는데요. 그중 아르헨티나 대표팀에서 맹활약하고 있는 선수가 한 명 있습니다. 바로 오늘 이야기하고 싶은 토트넘 허스퍼 소속의 지오반니 로셀소입니다. 로셀소가 보내고 있는 이번 시즌 토트넘에서의 초반 여정은 그리 순탄치만은 않은 듯 보입니다. 이번 시즌 코파 아메리카 우승으로 인해서 시즌 시작을 늦게 합류했고, 그로 인해 프리시즌을 보내지 못했던 로셀소는 누누 감독에게는 선발 선수로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막 적응이 되려는 순간 문제의 남미 국가대표팀 합류와 그로 인한 자가격리 문제 때문에 시즌 중에도 선발 출전 타이밍을 한 차례 놓쳤죠. 그리고 다시 적응이 될 만한 이 시점에 또 국대 일정에 차출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정에 관련된 문제 말고도 답답한 상황이 하나 더 있었으니 그것은 로셀소가 대표팀에 가면 소속팀에서보다 더 훨훨 날아다닌다는 점이죠. 최근 있었던 우루과이와의 월드컵 예선전에서 로셀소는 무려 8개의 키패스와 3번의 드리블 성공, 그리고 2개의 어시스트를 기록했습니다. 멀티 어시스트도 축구에서는 정말 대단한 것이지만 8번의 키패스는 토트넘에 입단한 이래 단 한 차례도 기록하지 못했던 바입니다. 이 기록은 단순히 로셀소를 떠나서 다른 클럽의 유명한 플레이메이커 선수들도 그리 쉽사리 해내지 못하는 기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트넘 현지 팬들도 이 기록을 보고 다들 입을 다물지 못하는 상황이죠. 토트넘에 와서 8번의 키패스를 한 적이 없잖아. 대체 토트넘 선수들은 국가대표팀 유니폼만 입으면 뭔 일들이 일어나는 거야? 로셀소는 지금 우리 팀의 최고의 플레이메이커지. 로셀소가 토트넘에서 그런 플레이를 못한다는 게 정말 부끄럽다. 어떻게 아르헨티나 대표팀에서는 한층 더 업그레이드가 된 선수가 되는 것이 가능하냐는 겁니다. 단순히 같이 뛰고 있는 동료 선수들의 클래스가 달라서일까요? 아니면 다른 어떤 이유가 있는 것일까요? 거기에는 누누 산투 클럽팀 감독과 리오넬 스칼로니 대표팀 감독 간의 로셀소 활용법 차이에 좀 더 큰 이유가 있어 보입니다. 오늘은 그 차이점에 대해서 간단한 분석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토트넘 허스퍼에서의 로셀소 위치입니다. 누누 감독은 로셀소의 위치를 미드필더에 배치시키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주로 3명의 미드필더를 배치하는 전술을 택하면서 수비에 역점을 두며 공격의 가교 역할을 맡기는 편이죠. 그래서 이렇게 호이비에로와 함께 뛰거나 아니면 공격형 미드필더로 나서서 공을 배급하는 역할을 맡습니다. 이러다 보니 그의 히트맵은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중간 지역에 많이 분포됩니다. 가장 최근에 뛰었던 리그 경기 빌라전에서는 은돔벨레 대신 교체로 투입되어 허리에서의 역할을 수행했죠. 그럼 이번에는 아르헨티나 대표팀에서의 로셀소 위치를 보실까요? 대표팀의 로셀소는 클럽팀에서보다 공격적인 역할을 맡습니다. 가장 돋보였던 우루과이전의 로셀소 위치입니다. 4-2-3-1의 포메이션의 최전방에는 라우타로가 위치하고 그 바로 아래에 10번 리오넬 메시가 있습니다. 그리고 메시의 오른쪽에서 우측 윙으로 로셀소가 출전하고 있습니다. 포메이션에서도 알 수 있듯이 클럽에서 수비와 공격의 가교 역할을 해야 하는 로셀소가 아니라 메시와 라우타로와 어울리면서 공격을 주도하는 한층 더 앞선 자리에 배치가 되며 수비의 부담을 줄여줌과 동시에 공격에 초점을 맞춰주고 있습니다. 이 장면 함께 보실까요? 역습 상황에서 상대 최종 수비 라인을 뚫기 위해 로셀소가 스프린트를 하고 있습니다. 로셀소보다 더 앞서 있는 아르헨티나 선수는 아무도 없습니다. 가장 앞선 위치에서 뛰고 있는 모습입니다. 토트넘에서의 로셀소에게는 절대 나올 수가 없는 장면입니다. 이런 역습의 장면을 차지하는 건 손흥민이나 케인, 그리고 베르베인과 루카스겠죠. 이 정도로 대표팀에서의 로셀소의 위치는 확실히 전방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다른 장면도 한번 볼까요? 박스 안에서 키패스를 내어주는 장면입니다. 이 장면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요 공격 지점에서 로셀소가 박스 안쪽으로 침투하는 장면을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토트넘에서는 그렇게까지 전방 침투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오는 것이 토트넘에서의 로셀소 히트맵인데요. 박스 안에서 형성되는 움직임이 거의 없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토트넘 현지 팬들도 이 선수의 위치와 역할에 대한 불만이 많습니다. 재능을 살리지 못하는 곳에서 활용되고 있다는 의미겠죠. 만약 로셀소의 윙어 능력을 이용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현재 토트넘 전방 공격수 3인의 자리 중 2자리는 붙박입니다. 왼쪽에 손흥민, 중앙에는 해리케인이죠. 그리고 남은 오른쪽 공격수 자리를 두고 베르베인과 루카스 모우라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간혹 힐을 투입하기도 하는데 아직 최강의 카드를 찾았다고 하기에는 힘든 상황입니다.
만약 이 애매한 오른쪽 한 자리에 로셀소를 투입하는 건 어떨까요? 아르헨티나 국가대표팀처럼 말이죠. 물론 로셀소가 이번 시즌 교체로 윙어 자리에 투입된 적은 있었지만 손흥민, 케인과 더불어 선발로 톱3를 결성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로셀소의 공격력과 패싱 능력으로 우측 공격이 살아나면 중앙과 좌측의 수비 공간은 벌어질 수밖에 없고 최강의 공격 라인업인 손케의 시너지는 더 커질 수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로셀소를 좀 더 공격적으로 라인을 올려서 사용하는 스칼로니 감독과 허리 라인에 배치하기 위해 라인을 내려서 사용하는 누누 감독의 차이. 누가 더 좋은 선택을 하는 걸까요? 물론 두 팀의 스쿼드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각자의 팀 상황에 맞게 선수를 기용하는 것이 맞겠지만 이번 시즌 토트넘의 득점력은 사실 처참한 수준입니다. 현재 7라운드까지 치러진 상황에서 10위권 순위 안에 드는 팀들 중 토트넘의 득점이 최하위입니다. 10개의 팀 중 한 자릿수 득점을 한 클럽은 6골을 넣고 8위에 위치한 토트넘과 8골을 넣고 6위를 지키고 있는 브라이튼이 전부입니다.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브라이튼보다 2골이나 적습니다. 대신 브라이튼은 실점이 5골이라 6위지만 토트넘은 3실점 경기를 내리게 되면서 실점도 10점이나 됩니다. 수비력을 키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너무나도 빈약한 득점력을 상승시키지 못하고 이 상태로 계속 간다면 토트넘의 이번 시즌은 결코 성공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현실적인 판단으로 보입니다. 해리케인의 득점력마저 사라져버린 토트넘을 손흥민 혼자서 하드캐리하는 데에는 분명 과부하가 걸립니다. 이 문제를 시급히 해결해야 하는데 현재까지 상황을 분석해보면 베르베인이나 루카스 모우라로는 부족하다는 결론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누누도 뭔가 변화를 줘야 하고 그중 한 가지 선택지가 어쩌면 아르헨티나의 로셀소를 클럽팀에게도 적용시키는 것이 될지도 모르겠네요. 이제 다가오는 일정은 뉴캐슬 원정입니다. 하나 걸리는 건 월드컵 남미 예선 일정인데요. 아르헨티나의 국대 일정 마지막이 우리나라 시간으로 10월 15일 금요일 오전 8시 30분이고 뉴캐슬전은 월요일 밤 00시 30분입니다. 페루전 경기가 끝난 후 뉴캐슬전까지 약 50여 시간이 있습니다. 이 시간 동안 이동 및 휴식을 취한 후 뉴캐슬 원정까지 잘 소화하는 것이 가능한지가 관건으로 보이네요. 과연 로셀소가 지금 흐름을 살려서 선발 출전할 수 있을지, 이번 시즌 늘 그래왔듯이 교체로 출전하게 될지, 그리고 출전하게 된다면 그의 위치는 어디가 될지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손흥민, 케인, 로셀소, 여러분은 전방 3인으로 이 조합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리 알겠소 분들의 의견이 궁금하네요. 다른 생각과 의견 댓글창에 많이 남겨주시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은 이만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른 영상으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늘 건강하세요. 역시 I guess.